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는 총 21가지의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언제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기술의 변화,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변화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키워드로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공유경제,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디지털 존재성 등이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에 도시화, 개인화, 고령화 같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종합적인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 장기인 간이 3D 프린팅이 된다거나 블록체인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던가 자율주행차가 도시를 주행하는 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문제, 정보의 평등성, 부의 독점과 부의 분배 문제, 사생활 보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보고서는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총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생산의 증대에 따라서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부의 문제는 비단 한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사생활 보호 문제나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보의 평등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서는 생산의 변화를 두 단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에 따른 제조 공정의 혁신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3D 프린팅과 신소재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3D 프린팅은 앞으로 대중화될 경우에 제조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키거나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산이 편리해지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춰지는 측면과 더불어서 제조업의 변화, 제조업의 붕괴 측면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에서는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들의 교통 흐름을 관찰해서 신호등의 흐름을 바꿔주고요. 그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던가 우범지대에 CCTV를 두어서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자칫 잘못하면 통제사회나 감시가 될 수 있는 측면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이슈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스마트시티에서는 상당히 재미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모 나라에서 기자가 도시 속으로 숨었는데 7분 만에 CCTV로 찾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가 결합된 재미난 사례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통제사회,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온 노동의 대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로봇 약사가 등장하고 기업 회계의 30%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기업의 이사가 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리함, 풍요로운 사회와 더불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 부의 분배 문제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순 노동은 로봇이 대체하고요. 지적 노동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면서 직업이 감소하는 측면이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책임의 소재의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사고를 100%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사회가 수용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가져오는 생활의 편리함 측면에서는 커넥티드 홈에서 데이터가 크게 증가하고 신호등 없는 스마트시티가 등장한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결된 삶이 주는 편리함과 더불어서 사생활 보호 문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통신망 화재가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통신의 이중화 문제, 하나가 잘못됐을 때 다른 우회망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나 의료 측면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는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중요한 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을 보면 웨어러블 기기가 앞으로는 임플란트형으로 이제 진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즉 몸에 기기를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욱 편리할 수 있고요. 사회에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측면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변화로는 임플란트형 휴대폰이 등장한다. 인체 장기인 간을 3D 프린팅한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 연장과 건강한 삶이 주는 긍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를 같이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 임플란트 기술,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생명 연장을 가져가는 부분과 더불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 인간의 퇴화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로 진화하면서 그 사회는 다시 수동 변속기로 옮겨가기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요. 이런 인간의 퇴화 문제, 인간이 노동을 안 하게 되고 인간이 퇴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사회 전체에서 고민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극단적인 변화로 우리가 영화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은 터미네이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존재성 측면에서는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AI의 진화 측면에서는 허라는 영화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해서 학자나 연구자들이 윤리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터미네이터 같은 부분들을 막자는 부분이거든요. 즉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중심을 사람으로 잡고 사람에게 편리하게 가야 되는 측면을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변화의 측면에 사람을 두는 측면을 계속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는 기술과 개인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전체 보고서를 꿰뚫는 키워드는 어떻게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갈 것인가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각 개개인들이 나에게 이 변화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 흐름을 주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